전문가 지금 이 시간 연결을 해서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석대 소방방지학과의 고화성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공화성입니다. 예. 자, 일단 불이 난 호텔에 모두 64개 객실이 있었고 화재 당일 27명이 투숙을 했습니다. 지금 화재 원인이 지금 언론에 나온 거는 에어컨에서 불똥이 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 더 추가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일반 선풍기에 예. 한 30배 이상의 전류를 소모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음. 그래서 그 에어컨이 원인이라고 하면 뭐 과전류라든가 뭐 음. 접촉 불량이라든가 이런 원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에어컨에서 발생한 것이 이렇게 큰 규모 화재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이 전선은 그 건물 내의 모든 곳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한 곳에서 접촉 불량 등으로 불이 나면 음. 실 전체로 불이 확산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당국자 말에 따르면 탁탁 소리가 났고 탄 냄새가 1층 프론트까지 내려왔다. 그 사이에 에어컨에서 불똥이 튀어서 침대나 소파에 옮겨 붙은 것 같다. 이런 설명인데 이런 경우에는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황인가요?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예. 소화기를 사용해서 이제 불을 꺼야 되는데 예. 그 객실 내에는 또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객실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화재가 어느 정도 확대된 상태에서 이제 그 화재를 인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골든 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파나 침대에 옮겨 붙어서 초기에 인제 발생했을 때 인제 그 방 안에 그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있었고 작동했더라면 화재가 커지는 것이 막힐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게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죠? 이 호텔에?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당시는 이제 건물이 지어질 때 2003년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당시에는 그 호텔에는 11층 이상인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 건물은 9층 건물이라서 예.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제 어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권장 사항은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안전의식은 사실은 그리 높지 않다 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권장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음. 생각하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권장 사항이라고 하면 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식의 또 사고를 하기 때문에 뭐랄까 이런 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어떤 다른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소급 적용을 한다든가 대안적인 어떤 게 좀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급 적용을 하면 또 영업주라든가 건물주에 많은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예. 그것을 사실은 안전 비용이라고 음. 해서 처음에는 일정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화재가 날 것을 나지 않도록 하고 음. 하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음.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으로 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시는 게 에어매트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소방차와 구급대가 와서 이제 뛰어내릴 수 있도록 구조를 위한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만 그 뛰어내린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사다리 차를 펼쳐서 예. 사다리 차를 통해서 인제 구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예. 이번 건물 같은 경우는 사다리 차를 펼치지 못하는 음.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사다리 차를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어. 그다음 단계로 인제 에어매트를 깔고 거기에서 인제 뛰어내리도록 했는데 예. 사실은 그동안 우리는 이 에어매트에 관한 사용법을 교육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소방관들은 그 교육을 받지 않으세요? 당연히 받죠. 예. 소방관들은 교육을 받지만 예. 시민들이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죠. 시민들이. 예. 아하. 시민들이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뛰어내리는지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음. 한 가지는 이 에어매트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전한 장비는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런 그 그렇습니까? 안전 그 에어매트 그 규정에도 예.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도 그 소방대원조차도 부상 위험이 있다. 음. 이런 문구까지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만큼 뛰어내리는 사람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뛰어내리는 것이고 예. 그 아래에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빨리 또 밖으로 또 이송 조치를 하는 그 소방대원조차도 예.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에어매트 그 넓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것이 넓고 두툼할수록 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굉장히 뭐랄까요? 안전을 보장할 수준의 그런 넓이와 두께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가로가 뭐 8m 정도 되고 예. 뭐 세로는 5m, 뭐 높이는 이제 한 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8층에서 볼 때는 아하. 얼마나 작게 보일 거냐 이거죠. 사실은. 그 예. 당시에 또 바람이라도 또 많이 불었다고 하면 예. 그것도 모서리가 아니고 가운데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음. 또 쉽지 않은 그런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박 시장님과 진장관님 추가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 그 인원이 부족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에어매트를 깔아고 누군가가 뛰어내리는 상황이면 거기 소방대원이 한 진짜 2명쯤이라도 있었으면 가장자리에 떨어졌을 때 얼른 빨리 이 구급차로 실었으면 이게 그러니까 에어매트가 튕겨지는 거를 좀 방지하면서 구급차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데 그럼 에어매트 깔려진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현장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에어매트를 설치해 놓고 나서 음. 그 주위에 아마 틀림없이 소방대원이 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그 사람을 빨리 또 이송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단지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모서리에 떨어졌어도 사실 거기에도 에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막 크게 상처 입었던 사람이 아니고 연기를 피해서 뛰어내린 건데 모서리에 떨어졌는데 2명이나 사망했다는 게 사실 쉽사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모서리는 특히 더 위험한 그게 있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면이 뭐 너무 딱딱하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네. 일단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앙에 떨어져야지 충격 흡수가 가장 잘 되고요. 예. 모서리로 갈수록 그 충격 흡수되는 그 부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상을 봤을 때 모서리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충격이 덜 흡수된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떨어지면서 1차 충격을 받고 밖으로 이것이 뒤집어지면서 밖으로 또 튕겨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2차 충격에 의해서 사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소방관이 옆에 바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 상황을 적시 대처하기는 그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근데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인 이제 에어매트 사이즈가 7m에 5m에 두께가 3m 정도 되면 굉장한 크기인데 어쨌거나 그 모서리에 떨어져서 그게 뒤집혀지면 그 에어매트의 무게도 상당했을 거로 짐작은 돼요. 바닥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3m의 두께에서 떨어졌으면 그 바닥에 닿으면서 충격, 거기다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면서 에어매트의 무게까지도 그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 원칙적으로는 에어매트에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예. 소방대원이 옆으로 빨리 에어매트 밖으로 이송 조치를 한 다음에 그때 또 안내에 의해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아, 차례차례. 예,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뛰어내다 보니까 또 뒤쪽
그 두 번째 뛰어내리신 분은 오히려 이게 매트가 뒤집어지면서 예. 그 모서리에 떨어지면서 더 큰 충격에 가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 관련해서 또 이 안전 매뉴얼에 대한 점검 또 시민도 이 부분에 좀 잘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